자, 이번 시간은 말소등기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등기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 말소등기가 하나가 있고요. 직권한 말소등기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말소등기라고 하는 거, 일단 말소등기 개념부터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처음에 등기부를 만들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기입등기라고 부르게 되죠. 자, 기입등기가 된 상태에서 자,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등기부와 실체 권리관계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가 불일치한 경우에 하는 것이 경정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등기. 근데 경정등기는 거의 포인트가 안 됐었고, 그나마 이제 변경등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최근 문제에서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표제부의 변경등기라고 해서 토지, 건물을 합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변경, 합필 또는 합병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일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전부가 불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하는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해서 사실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 자, 법적 효력 자체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무효인 등기를 지워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말소 등기 중에서 자, 특기할 만한 거 하나 있었죠. 자, 다 앞에서 우리가 직권에 의한 말소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에서 말소 등기를 한다.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의 등기도 직권 말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있었어요. 신청에 의한 말소라고 해서 가처분 얘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처분 얘기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등등등 이런 게 말소 기준 권리고 그 중에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에 이제 계속 헷갈려요. 자, 요거 하려면 자, 저거부터 한번 가봐야겠구나. 직권 말소 중에서 미리 논의했던 게 가등기와 본등기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해볼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가십시다. 자, 본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거부터 가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을은 경우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해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자, 갑이 병한테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아버리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을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위번호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번호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자, 뒤에 있는 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만약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을도 소유권을 갖고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직권의 자, 이때는 중간에 있는 병, 명의 등기는 소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 때, 자, 지금 을 소유, 을 명의로,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병 명의로 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이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데 법원이 행하는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이임차권 등기 이것들은 다 법원이 촉탁을 했던 등기이고 의미상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했을 때 이때는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도 스토리는 똑같이 가게 됩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이다. 자, 그런데 갑소유의 X 부동산의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앞에서 이제 단독 신청 중에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갑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대해서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때 을은 소송을 해서 이겨봐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미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법원에서는 이 X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럼 병은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이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처분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갑한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으면 병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다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등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미 병이 소유권을 가져버리니까.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직권 아니에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말소 신청을 받아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다. 문제 좀 어렵게 구성하면 이때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처분 등기 전에 권리의 근간, 법원이 행하는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이것은 말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쓸모없어진, 만약에 이런 다른 등기가 없다고 치고 지금 이제 중간에 말소 신청을 해서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이 가처분 등기라는 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직권 말소 좀 이따 묶어서 이제 가긴 해야 되는데 미리 땡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법원이 행한 등기가 아닌 바에야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 자체 직권 말소. 그러나 가처분 등기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 보셨고요. 이제 본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하고 직권 얘기를 계속 비교해서 출제가 되죠. 다시 수용 얘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상지를 제외하고 등기관이 등기자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거,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직권 말소의 문제. 지금 직권 말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말소 등기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냐면, 권리가 소멸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말소 등기의 신청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구조 다시 갑시다. 경우에서 따져볼게요. 말소가 되는 게, 무효인 등기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어떻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앞에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근데 등기부의 지상권이 남아있다. 그럼 등기부를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상권의 말소 등기. 지역권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치고, 또는 우리 앞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시효 완성되면 소멸시효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말소 등기. 전세권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멸할 테고 말소 등기. 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전세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당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무 변제하게 되면 어떻다? 말소 등기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말소 얘기는 기본 틀 자체가 무효인 등기, 그게 소유권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될 수도 있는데 무효가 되게 되면 어떻다?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요걸 지워내게 된다.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게 저당권의 말소 등기 등에 관해서 주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말소 등기도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관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을 거야. 해서 만약 이런 경우를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관리자는 을이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래서 을과 갑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공동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부 지원해야 되거든. 그래서 갑과 을이 어떻다? 역시 이때는 등기 관리자, 이 말소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때 등기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관리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다시 말소 등기를 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고? 갑이 이익을 얻잖아. 그죠? 그 사람이 등기 관리자가 되고,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되면 형식적으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누가 돼? 을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어떻다?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뭐 그다지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이미 논의가 됐던 거 이런 게 있었죠.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어떻다?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를 갑이 을한테 공동 신청하자고 하는데 을이 협조를 안 하고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판결문,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두 번째, 이행 판결. 그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도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근데 주의하실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신청이었지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 지난 시간에 수용 관련해서 생점 상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상속에 따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시험 지문을 구성하는 게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판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등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건데, 지금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했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가 남아있고 전세권자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이때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통장 입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를 조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입금 영수증이라는 것을 서류를 조작을 한다고, 포토샵으로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돈을 줬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례가 간간히 발견돼서 이제는 더 이상 현금 영수증, 입금 영수증 갖고는 안 되고 그거 서류를 다 준비해서 법원의 판사가 확정 판결까지 하게 되면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돈을 다 갚았어. 그래서 저는 돈 갚은 영수증, 입금한 영수증만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기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 어떻다? 바로 판결문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고 해서 재권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갑시다. 이런 식이야. 저당권 을한테 저당권 돈을 빌리고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안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이제 돈 받아놓고 말소 등기절자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행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채권 판결을 받아도 좋다.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공시최고 신청 후 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게 첨부정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말소 등기에서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첨부정보. 요 근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자, 이 사람이 다시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십시다.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자, 1번 갑이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사안이고, 2번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이제 간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등기가 있을 텐데, 자, 이 사안에서 이제 갑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말소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될 권리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갑의 이름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갑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병거야. 근데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랬을 때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려면 뒤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럼 가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 예, 다입니다. 다 그냥 단순하게 시키면 돼. 이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등등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부터 먼저 볼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이제 말소 등기해야 되죠? 말소 등기해야 되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그냥 소멸을 시켜버리면은 누가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바로 누구의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지상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고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전세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고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될 이럴 사안인데 뒤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있으면 이 사람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주제예요. 한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하십시다. 돈을 갚았어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따로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1번 저당권, 2번 병의 저당권 이런 게 있다고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갚게 되면은 갑은 을과 그냥 저당권의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다?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었는데 저당권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말소된다고 해서 얘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또는 얘한테 병한테 돈을 갚았다고 해서 자, 이게 이제 병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다 포함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근거해서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제일 먼저 갑구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X부동산에 갑구를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이때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다. X부동산에 을구를 보게 되면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고요. 을구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죠. 아니 X갑이란 얘기는 X부동산의 갑구란 얘기야.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등기가 쭉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쭉 나올 테고, 을구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B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겠죠? C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C라는 사람 누구? A를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 B라는 사람은 A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죽여버리게 되면 얘도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서 다 등기상 이해 관계이 되는 거라고. 다시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 관계는 전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날아가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등기가 다 날아가니까 다 전부가 어떻다?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아무도 없죠? 아니 외워야 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저당권만 딱 세 개를 잡으면 나머지 쉬워요. 지상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은 뭐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만 뭐가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설명 안 드렸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기본 틀 자체가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가 있다고요? 전부에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 지상권 쉽습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을 때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전세권 역시 쉽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있을 때. 요것만 외우시면 돼. 자, 좀 이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다음 얘기야.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 제일 앞하고 제일 뒤를 끊어주셔야 된다고. 전무.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요? 자, 지상권 말소 등기나 전세권 말소 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만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은 전무, 한 명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쉬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게 되면 그 사람만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어찌됐든 최근 문제에서는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따지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이미 공부했던 거 있었죠?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주 등기 형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거기에 저당권자든 지상권자든 수많은 권리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 다 승낙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 그 뒤에 있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승낙 받아 있었죠? 그리고 지상권 말소 등기라거나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그 뒤에 있는 권리 다, 승낙 받았으니까 이때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다시, 말소 신청했던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소 신청했던 게 뭐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에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말소를 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말소 등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어떻다? 그 사람의 승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지 말소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 신청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제3자 명의 등기,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승낙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왜? 무효니까. 제3자가 승낙을 했다고요? 다시 갑시다. 다시. 자, X 토지의 갑구를 보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자, 소유자가 A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X 부동산의 을구를 보니까 1번 저당권 있다고 쳤었고요. 2번, 자, 전세권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전세권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그림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가볼게요. 자, X부동산의 갑구를 보게 되면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 자, 소유자를 만약에 A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X부동산의 을구를 보게 되면은 1번 저당권 있다고 치고요. 2번 자,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고 한번 쳐보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2-1 해서 바로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 의미는 이쪽에 저당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 저당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의 모든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죠. 피해를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저당권도 마찬가지야. 다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한편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 사안에서 이 저당권자 B한테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겠죠?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은 전무라고 그랬잖아요. 위아래 이거 말소를 한다고 해서 등기상 피해를 받게 될 사람이 없다고. 한편 지상권자 누구? 지금 A라는 사람과 지상권자 C라는 사람 사이에 만약에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A가 자, 이 지상권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지상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승낙 받아야 된다? 뒤에 있는 저당권자의 승낙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라고. 지금 설명드린 게 전부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말소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부 아무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경우 그것을 목적으로는 저당권만 뭐가 된다?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제3자의 승낙을 받은 걸 확인해 보고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할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만약 죽인다로 하십시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또 저당권 이런 사람들 다 승낙이 있었으니까 다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되죠? 본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무효가 된다고.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감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상권에 대한 말소 등기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 승낙 받아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상권을 죽이게 되면 뒤에 있는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대충 감 잡히시나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하여튼 요즘에 거의 출제의 대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승낙이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지 말소 등기 신청을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말소 신청을 하면은 그 부분을 말소를 할 텐데 그 말소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승낙을 했던 제3자명의 등기가 될 테고 이 3자명의 등기에서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 관련해서 보셨고요. 그 외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회복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소 등기가 잘못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X 부동산 담보로 을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아직 돈을 안 갚았어. 근데 갑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등등등 해서 을 명의 저당권에 말소를 해버린 사안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거 되살리는 건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보니까 자, 말소 회복 등기든 말소 등기든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떻다? 공동 신청이 기본이 될 것이고 이행 판결 등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 공동 신청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조건 공동 신청, 그리고 예외 단독 신청,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한번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병 명의의 지상권이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갑이 서류를 조작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이 새끼가 내 권리를 등기를 지워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살려내야 되지.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겠죠? 그게 원래 공동신청하는 거라고. 근데 공동신청할 때 뭐가 문제가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지상권자가 문제가 되죠? 그죠? 지상권자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하십시다. 이해 편의로 해서. 저당권자는 당연히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승낙 얻어야지 어떻다. 이런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그냥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논의의 맥락이 이 얘기라고. 말소 등기를 할 때 말소 등기 때문에 등기상 피해를 받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 받아야 어떻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첨부정보로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시 외웠던 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다 본체가 사라져버리면 뒤에 있는 등기도 다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직권 말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소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그 승낙했던 그런 등기 등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기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전부가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고 한편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무라고 봤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은. 한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자 이 등기상 이해관계 이들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 어찌됐든 말소 등기를 한 권리에 대해서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아까 승낙했던 사람들의 등기는 다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 그 외 마지막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 형식 하나 볼까요?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뭐가 되고 주 등기가 될 것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부기 등기가 된다. 물론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출제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전체를 다 묶어서 보셨습니다. 이게 소위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해서 보통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딱 하나 아까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라고요. 무효인 등기가 발견되면 등기권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말소 등기 신청 관련해서 직권 말소와 신청에 따른 말소가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걸 구분하는 걸 자꾸 물어본다고. 직권 말소냐 신청이냐 말소냐를 물어본다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를 한다. 이게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신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 등은 다 뭐라고요? 신청에 따라 말소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
나머지 어찌어찌해서 무효가 돼버린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힘든 작업이 직권 말소냐 신청에 따른 말소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 좀 보시면서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가볼게요. 1번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맞죠? 전부 불일치했을 때 뭘 한다? 말소 등기. 일부 불일치는 아까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원시적 일부 불일치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는 변경 등기. 자, 그리고 2번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토지에 관한 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중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인데 어떤 미친놈이 지 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사안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가 먼저 선행돼야지 다시 자신의 명의로 올바르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유명제는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직권 말소 관련해서 자, 중복 등기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이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민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거기다가 저당권의 말소 등기 관련해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 문장 보지 말고 내용, 지금 결국은 저당권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포인트예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한테 넘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병이 돈을 갚은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누가 갑이 돈을 갚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민법 매매 파트를 가서 공부하다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비용은 자,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다. 매매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하고 측량 비용을 얘기를 하게 된다. 두 번째,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고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물론 특약을 맺게 되면은 매수인이 뭐 전부 부담할 수 있고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매수인이 다 부담을 하겠지. 왜? 저당권 끼고 사버리는 거니까. 이게 자 X 부동산이 3억짜리 부동산이야. 그런데 저당권 1억이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럼 원래 민법에 따르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매수인은 이 돈을 누구한테 자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3억을 줘야 돼. X 부동산이 3억짜리라고 쳤을 때. 그죠? 3억을 줘야 되죠? 그러면 갑은 1억 갚아줘야 돼. 저당권자의 돈 갚고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근데 누가 그렇게 복잡시 이렇게 하냐고. 우리 그냥 2억만 주고 저당권 떠안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집을 안 사봤나?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그런데 민법 조문에 따르면은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병은 갑한테 얼마를 줘야 돼? 3억을 줘야 돼. 3억, 매매가를 3억으로 치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3억을 받아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 해주기 전에 1억을 갚아줘야 돼. 또 같잖아.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을은 예를 들어서 2억만 주고 바로 자기가 돈을 갚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하고 잘 안 맞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제 과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시다. 지금 저당권에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한테 넘어간 상태야? 말소 등기를 하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병이 일단 이익을 보겠죠? 등기부상. 또 갑도 이익을 볼 수 있죠? 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저당권 등이 실행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또 취득할 수 없게 됐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갑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민법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안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병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 권리자 일단 누가 된다? 병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갑 또는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가볼까요? 이번엔 사안을 바꿔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던 사안이고요. 을이 이 문제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병한테 저당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말소 등기하려면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을은 아무 상관없죠? 그죠? 을은 돈 받고 팔았으니까. 등기가 말소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 애초에 저당권 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현재 저당권자는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만약에 이 저당권 말소 등기라면 이 사람 갑이 이익을 얻고 누가 병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뭐가 된다? 바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지문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걸 문장을 표현하기 까다로웠어요. 자, 1번 지문,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보니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교재 몇 페이지? 137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저당권, 근저당권 그냥 같은 거예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갑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이 병을 얘기하겠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겁나 골 때리지. 말이 안 되죠. 설정자는 누가 되는 거야? 갑. 용어라고, 용어. 다시. 자, 근저당권자가 을이면 갑을 뭐라고 그런다?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죠? 그죠? 용어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갑이 제3자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그러면 이때 굳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려면 봐봐요. 이 병하고 을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거나 갑하고 을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갑이 나중에 돈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을이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갑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 지금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고? 을. 등기하면 이 사람 경매 청구할 권리가 생기니까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 그렇다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돼서 갑이 돼서 이걸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공동시청을 한다고.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이 됐다고. 그럼 이제 돈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럼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부터 보십시오.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라면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라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이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일단 병이 권리를 얻죠? 그죠? 병이 기본적으로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갑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은, 자, 아까 미리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매수인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갑도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갑 또는 병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돼요? 을이 돼요. 그럼 얘들이 공동시청을 해야지. 갑하고 을이 왜 공동시청을 하냐고. 이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친놈들이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하고 병이 말소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갑하고 병이 됐든 다시 갑하고 을이 됐든 병하고 을이 돼야 되는 얘기라고.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 이해 관계없는 왜 등기 말소 신청하냐고. 그래서 이게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현재 근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간에 어떻다? 공동 신청. 하여튼 특이한 걸 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출제위원이 그냥 거저주는 문제야. 유치의 극치 문제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더럽게 안 하니까 이런 걸 놓치죠. 하여튼 그러다 치고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슈는 제3취득자 뭐죠? 저 얘기가 출제 이슈가 되죠.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 말소 등기할 때도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받아야 된다.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교재 138페이지 가서 볼까요?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무조건 공동이라고. 단독인 게 몇 개가 안 됐잖아요. 수용, 상속, 아까 신탁 등기 이런 거만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기, 말소 등기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요것만 단독 신청. 모르면 다 뭐라고 공동 신청. 이 저당권이 말소되고 등등등 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 권리를 얻게 되는 상대적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행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이행 판결 나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었죠? 네, 그 얘기고 중요치 않아요. 이건 이제 기초적인 개념 앞에서 했던 얘기. 3번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려면 등기 관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법원에 가서 돈 갚았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된다. 말소 등기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걸 재권 판결. 4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세권 반환 증서 영수증에서 단독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요? 이게 서류 조작하면 포토샵으로 조작해가지고 자꾸 이런 새끼들이 다 생기니까 법을 바꿔서 재권 판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영수증 갖고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맞죠?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까 경우 설명드렸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전무, 그 다음에 지상권은 그 저당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6번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거 하나 지문 갖고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후순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 볼까요? 우리가 민법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자 통정의 표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X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자가 가압류 들은 걸 막기 위해서 을 명의로 짜고서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죠. 넘겨줄 수 있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가지고 있어도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한편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렸을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경우수에 따라 달라지죠. 선이 이게 되면 취득하고 악이 이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통정의 표시 같은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만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악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럼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이 을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였으니까 어떻다? 바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말소 등기 공동 신청. 근데 얘가 협조를 안 하면은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써?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말소 등기가 되게 되면 얘가 권리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걸 외우시라고. 바로 소유권, 지금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게 쉬웠던 거였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 한 명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나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뒤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외우셨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설명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후순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갑, 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별로 근데 중요치 않아.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다 이렇게 봤었고, 지상권 전세권은 쉬웠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정도 보셨고, 그 옆에 이제 138페이지 하단부 관련 기출문제 최근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물어봤어. 다시 답을 외워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1번 저당권 등기 말소 나와 있죠.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죠. 읽지 말고 외운 걸 체크하셔야 된다고. 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얘는 뭐야? 지금 등기상 기억번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아니구나. 기억번은 지상권이구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뭐가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 필요 없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저당권자 등이 뭐가 됐든 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니귿번도 지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죠? 저당권 등기 읽어볼 것도 없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리을번도 마찬가지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읽어보지 말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하면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라고 돼 있잖아. 그럼 뒤에 경우의 수를 따져 물을 실력이 없다고.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그죠? 아니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저당권 등기는 전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니은, 디귿, 리을 읽어볼 이유가 없다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예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전부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결국 기억 미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죠? 그 니은, 디귿, 리을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제 기억 미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뽑는 거라고. 봐봐요. 지금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출제자는 뭘 갖고 내고 있냐면 저당권을 뽑아내고 있어요. 이 문제의 맥락은 저당권을 얼마나 잘 소화했나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왜 저당권이 포인트가 된 줄 아세요? 왜 저당권이 포인트가 되는지 아시겠냐고. 아, 뒤에 있잖아. 법조문 공부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처음 외워갖고 이전 등기 갈 테고 그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손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사람이 뭘 공부를 한다고? 저당권을 공부한다고. 아, 그래서 수험생들 저당권 어려워한다고. 민법 할 때 저당권 제일 어려워해. 왜? 지쳐버린 거거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료를 만들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상권이 제일 어려워. 양 대비.
공부할 양이. 근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당권이야. 왜? 저당권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당권이 안 어려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우 그냥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꾸역꾸역 학원 기어 나오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꾸역꾸역해서 소유권 공부하고 지상권 너무 힘든데 몇 번 반복하니까 알아. 근데 굳이 공부한 회차를 분석하면은 소유권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 정도는 한 7번, 6번을 해.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지. 그래 좀 알아. 지역권, 전세권 뭐 비교적 간단하니까 그래도 한 5번, 6번을 해도 소화가 돼. 유치권 파트에서 자자를 해. 그래서 한 4번 들어가. 그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결국은 저당권이 제일 약해. 공부 횟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렵다고 그래? 저당권 어렵다고 그래. 등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말소 등기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소유권 보호조 등기는 전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는 아니다. 한 번 나왔으니까 배제하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사안이 간단하니까 쉽다고. 근데 저당권은 위에 돼 있고 앞에 돼 있고 뭐 복잡스럽게 저당권 밑에 저당권도 있고 저당권 밑에 지상권도 있고 저당권 밑에 전세권도 있고 정신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다? 전무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외우라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보호조 등기는 전부가 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런 걸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핵심점은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 스톱! 자, 이게 틀렸다고. 아까 소유권 보존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했었죠? 수많은 권리자의 승낙을 받았었죠? 수많은 권리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소유권 보존기를 지워도 된다는 얘기야. 소유권 보존기를 지우면 뒤에 있는 등기는 다 무효가 돼버리죠? 실제 본체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등기는 다 무효니까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고요. 이런 게 어렵다고. 왜? 등기상 이해관계인까지 뒤지게 외웠어. 그래서 드디어 말소 등기가 실행되고 주등기. 좋아. 근데 그 뒤에 승낙했던 애들의 등기를 개인이 하나하나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한다. 이게 답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주제에 제일 뒤에 있잖아요. 말소 등기 신청한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해놓고 승낙했던 애들은 다 직권 말소. 승낙했던 애들은 다 뭐라고요? 직권 말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게 뭐 단독 신청이니 공동 신청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흘러가는 지문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요거 가지고 한번 흔들어 주고 요 정도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승낙했던 애들은 뭐가 된다? 직권 말소. 자신의 권리는 뭐라고요? 저당권이 됐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든 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어떻다? 공동 신청. 기본이 공동 신청. 그리고 승낙했던 애들은 뭐가 된다? 직권 말소. 거기 2번 제문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그냥 버립시다. 어려우니까. 같이 달라붙어 있는 등기도 다 직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추가된 등기가 부기 등기라는 게 있대잖아요. 그럼 주등기가 소멸하면 당연히 다 부기 등기도 소멸하는 건데 이건 어려우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까지 좋아.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가 허용된다. 옛날 문제지만 틀렸죠? 말소 회복 등기는 있지만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없다고요. 잘못 말소했으면 전부가 잘못 말소했으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잘못 말소가 됐으면 일부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뭐 옛날 질문이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보게 되면은 교재 140페이지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의 승낙은 필요치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리게.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답이 안 되네요. 그럼 이제 지금 말소 등기 얘기는요 거의 논의 핵심이 뭐였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받아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한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 저당권 등기는 어떻다? 전무라고 봤었고요.
그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쉬웠었죠. 그것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그래서 안도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허를 찌르고 그 등기상 승낙했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등기권이 어떻다?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돼서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정리합니다.